안녕하세요. 별자리 읽어주는 색채 심리사 류미입니다. 이번 클립에서는 2024년 1월 11일에 있을 캐프리컨 염소자리 신월에 대해 예상해 보겠습니다. 동쪽에서 버고, 처녀자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처녀자리는 흑의 별자리로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2021년도에 출간된 김은주 작가의 별자리로 있는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워낙에 제가 역사를 좋아하고 조선 왕들의 생일을 별자리로 환산해서 시대적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조선이 1392년에 개국이 되었고 이때 서양에서는 율리우스력이라고 기원전 로마 시대 때 사용한 달력을 사용하다가 시간 오차가 자꾸 생기니까 1582년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새로 개정한 그레고리력을 우리가 지금까지 양력 달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나 세종대왕의 별자리 차트를 알고 싶었는데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날짜를 환산하고 그때 당시 태어난 시각도 실록에서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잖아요. 차트를 돌리다가 머리가 아파서 도중에 그만뒀는데 그 어려운 작업을 이 책은 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별자리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입니다. 세종대왕이 저는 처녀자리, 달 아니면 수성이 강한 차트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현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면서 농사직설, 태종실록, 칠정산, 훈민정음까지 여러 찬란한 업적들을 이뤄냈으니까요. 역시나 예상대로 세종대왕이 달은 아니고 어센이 처녀자리였고 수성이 제머나이, 슈퍼하우스에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 몸이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밤새도록 읽으니까 태종이 책을 모조리 없애라고 했다는 일화 다들 알고 계시죠? 처녀자리는 손에서 절대 책을 놓지 않는 별자리입니다. 이처럼 올해 첫 염소자리 신월이 그런 배치입니다. 처녀자리가 어센에 있고 성공을 상징하는 MC가 쌍둥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성의 기운이 아주 강렬하겠는데요. 진급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직급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사이버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2024년도에는 작년에 미뤄뒀던 공부나 자격증, 시험 등을 준비해 보려고 학원을 알아보기도 하실 거고요. 본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부를 해서 나의 몸값을 올리고 싶고 능력을 잘 발휘하고 싶은 의지, 욕심이 마구마구 샘솟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월이 염소자리이기 때문이죠. 염소자리는 조직과 집단,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그 대가로 권력과 신분 상승을 쥐게 되는 별자리입니다. 12별자리 중에서 최고의 노동자예요. 노동자라는 단어가 약간 힘들고 3D 업종을 대변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인공지능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직업이 육체노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세무사나 변호사, 통번역 등은 일손위로 사라지고 헤어 디자이너, 현장에서 건축업을 하거나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는 직종 등 몸을 사용하는 업종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 사비한 점성술로 살펴보면 염소자리 21도는 개인 간의 경쟁이 아니라 릴레이 경주처럼 집단의 주요한 성과를 위해 구성원들이 고군분투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협동과 상호 교환을 통해 다른 집단을 이긴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눈여겨볼 만한 행성이 1월 21일쯤에 물병자리로 이동하는 명왕성입니다. 차트상에는 염소자리 신월과 9도 차이로 유효각을 맺고 있고요. 명왕성 염소자리가
자리가 2008년에 입궁해서 15년 동안 염소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2020년도에는 이례적으로 목성과 토성의 그레이트 컨정션이 있었고요. 200년 만에 궤도도 다르고 주기도 다른 두 행성이 물병자리 영도에서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물병자리 시대가 열렸다고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딜 가나 키오스크가 생겼고 앱 하나면 원하는 아이템을 살 수 있고 줌으로 수업이나 회의를 하는 등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MZ세대들의 사회생활 에피소드를 접하면서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요즘 결혼과 임신은 선택이고 비혼이 증가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상황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잖아요. 명왕성이 물병자리로 본격적으로 입궁하는 건 2025년이고요. 2024년도에는 역행이 두어 번 있을 예정이라서 염소자리와 물병자리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사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은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건 이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향방을 유추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염소자리 신월과 염소자리 명왕성이 유효각을 맺으면서 오하우스 창작의 집에 있다는 건 조직과 개인 간의 관계를 효율적이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쪽으로 재정립되는 과도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회사에 충성을 다해라, 그런 전체주의 방식은 이제 없어졌죠. 개인의 독창성, 개별성, 독립성 등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가진 개인을 잘 관리하는 조직이나 단체, 집단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앞으로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했을 때 잠재적인 효과는 얼마나 될지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요, 어센과 MC가 금성 사수자리와 흉각을 맺고 있습니다. 금성 사수자리는 활을 잘 쏘기 위해 왼쪽 가슴을 잘라는 아마존 여전사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성을 버리는 과감한 행동과 돌진력으로 볼 수 있어요. 염소자리 신월 동안에는 여성성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거나 팀장으로 또 부장으로 진급하면서 경력에 집중하느라 계획했던 임신, 결혼, 소개팅 등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고요. 연애운이 저조합니다. 기반을 잡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기운이 강해서 애인이 있더라도 만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장거리 연애를 한다면 약간 서로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염소자리 신월답게 나의 업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수직 상승하기 위해 준비하느라 사랑을 나눌 여유가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공기 사인이 아예 실종이 되었어요. 소통의 창구가 닫혔기 때문에 각자 자기 할 말만 하고 토론이나 의논은 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서로를 오해하고 욕하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이번 염소자리 신월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신중하게 단어 선정을 해서 전달해야겠고, 카톡 대신 전화 통화나 이메일로 문서로 남기거나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등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관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루미에만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별자리 해독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